네, 지금 아이오닉 9을 타고 도심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9에는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전에는 이제 전방의 차량과의 거리라든가 속도 차이 뭐 이런 것들, 뭐 과속 카메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리고 앞차가 정차를 하면은 완전 정차까지 지원을 하고, 앞에 차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앞에가 트여 있을 때는 완전 정차를 하지 않아요. 스마트 회생 제동 모드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페달 모드처럼 완전 정차는 안 되고, 대신에 앞에 있는 차가 완전 정차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 회생 제동 모드에서도 원페달 드라이브, 그러니까 아이페달 모드처럼 완전 정차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오닉 9에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기능이 개선이 돼서 내비게이션이나 카메라 정보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서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방에 이제 뭐 감속 구간이 있다든가 과속 방지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회생 제동량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회생 제동 모드를 이제 스마트 회생 제동 모드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 제동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1단계로 설정을 해놨는데, 왼쪽 패드를 조작하면은 이제 회생 제동이 강해지고, 오른쪽 패드를 조작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0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이렇게 오토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오토라고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발을 했고요. 앞에 차량하고 이제 거리가 좀 가깝긴 한데, 대신에 앞에 차가 나보다 조금 빨라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악셀을 띄었을 때 회생 제동 오토 모드에 보시면 밑에 그래프가 나오는데,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타력으로, 최소한으로 타력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점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차보다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그래서 차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제가 악셀을 떼게 되면 회생 제동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래프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도 이렇게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지금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우회전이라든가 뭐 좌회전이라든가 뭐 이런 감속 상황이나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차량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이렇게 회생 제동을 걸어줍니다. 지금 보면 앞차가 정차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스마트 회생 제동 모드에서 이렇게 스탑이라고 돼 있죠. 완전 정차 모드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정차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속도가 아주 높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도심처럼 속도가 많이 높지 않고 저속 주행을 할 때, 이럴 때는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도 완전 정차까지 할 정도로 충분한 제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지금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악셀을 오프했을 때 회생 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력으로, 그냥 탄력으로 좀 더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을 올려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차보다 지금 속도를 좀 더 내서 점점점 다가가잖아요. 그때 악셀을 떼게 되면 회생 제동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앞차가 멀어지면 회생 제동이 자동으로 또 풀리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또 가까이 붙어 볼게요. 붙으면 지금 회생 제동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다시 앞차가 멀어지면 또 회생 제동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하다가 앞에 차량이 지금 신호 대기 빨간불이 걸려가지고 이제 정차를 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악셀을 지금 띄었거든요. 띄면 앞차가 정차를 완전히 했죠. 그러면 이 차도 완전히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스탑 모드로 딱 바뀌었죠. 그래서 완전 정차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이나 뭐 이런 조작 없이도 그냥 정차 상태를 유지를 해줘요. 만약에 앞에 차가 없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악셀을 띄고 나서도 차가 계속 클리핑을 해서 가게 되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면 완전 정차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HDA 모드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은 간단합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여기 있는 요 버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고 차간거리 1단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차간거리는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해주시면 되고, 차량 속도는 요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을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100km 도로니까 시속 100km에다 맞출게요. 자, 100km에다 맞췄고, 여기 110km 도로네요. 그러면 110에다가 딱 맞추고 여기서 주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핸들 아이콘이 떴잖아요. 저게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같이 작동을 한 건데, 만약에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저 핸들 아이콘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눌러 주시면 핸들 아이콘이 생기고, 자, 이 상태에서 핸들 아이콘까지 다 누른 상태에서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차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방향 지시등 레버를 한번 조작을 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이라든가 차로가 점선 구간인지 실선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차로 변경까지 도와줍니다. 물론 이것들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능동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잡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변수, 어떤 위급 상황 이런 거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핸들을 가볍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놓고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놓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은 작동은 하는데 계속 놓고 가게 되면은 경고가 뜨게 돼요. 그럴 때는 핸들을 가볍게 다시 터치해 주시면 다시 기능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만약에 경고가 울리는데도 계속해서 핸들을 안 잡게 되면은 경고가 점점점 크게 나다가 이제 기능이 완전히 해제가 돼 버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9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평상시에 운전하는 스타일을 학습했다가 그 스타일에 맞춰서 운전 패턴을 가속 정도라든가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운전자의 실제 운전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운전 스타일 연동이 아니라 내가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패턴을 직접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량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속 정도라든가 반응 속도 이거를 5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정속 주행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속 강도는 이제 2단계, 제일 약한 게 1단계인데 2단계로 설정을 해놨고, 반응 속도는 이제 3단계, 딱 중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가속 강도랑 반응 정도를 또 올려가지고 또 자기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바깥에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는 시속 80km대 정도, 지금 앞차가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제가 앞차를 추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제가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차가 지나가고 나서 제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차로 변경 기능 작동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차로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월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주행 차로로 들어갈 때도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또 가운데 애니메이션이 떴죠? 이럴 때는 스티어링 휠은 가볍게 그냥 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완전히 놓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놓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스티어링 휠에 내가 힘을 줘서 직접 조작을 하거나 그러면 차로 변경 보조 기능 작동 도중에 중단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도로에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지금 100km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9에는 이제 흡음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흡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일단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굉장히 적습니다.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경우도 뭐 이중접합 차음률이라든가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살짝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약간 귀가 먹먹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 지금 바깥에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더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살짝 약간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때 약간의 바람 소리 정도, 이 정도만 좀 들어옵니다. 근데 시끄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까 도심주행 때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꼈어요. 노면의 굴곡이라든가 범프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때 탑승자한테 전달되는 충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감쇄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고속 주행할 때 직진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이 댐핑이 아주 적당해서 고속에서 범프를 할 때 울렁거리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적당하게 쿠션을 주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2열이나 3열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3열 승차감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범프 스토퍼 길이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를 또 튜닝을 잘 해놨다고 하는데, 3열에는 제가 아직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열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좋고요. 핸들링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와인딩 코스라든가 이런 데 주행해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체인지로 빠져야 돼 가지고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종료를 시켰고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터체인지에서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앞에 차는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 관여를 안 하고요. 지금 회전 구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가 작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레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다시 회생제동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 구간에서도 이렇게 회생제동을 레벨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자, 지금 산길을 좀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오르막 도로를 지금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에서는 약간 산길을 올라갈 때 악셀 반응이 조금 둔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악셀을 좀 많이씩 밟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노말로 바꿨거든요. 노말로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운전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 모드보다는 노말 모드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고속 크루징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저속 구간, 교통 혼잡 구간 이런 데서 좀 효율적으로 운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 모드를 쓰시면 되고, 이게 상황에 맞게 드라이브 모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본격적으로 좀 달리기, 좀 악셀을 좀 민감하게 해서 좀 가속 위주로 달리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를 써도 되긴 되는데, 제가 스포츠 모드를 써보니까 굳이 스포츠 모드 쓰지 않고 노말 모드로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속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까지 쓸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성향으로 봤을 때 스포츠 모드는 진짜 과격하게 운전할 때 악셀 조금만 밟아도 팍팍 튀어나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는데, 이 차의 성격상 그런 주행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 모드는 그다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노말 모드로도 충분하다. 자,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껐습니다. 끄고 내가 오롯이 직접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서 차량의 핸들링 느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서스펜션이 로드홀딩이 굉장히 좋아요. 노면에 추종하는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쿠션이 되게 좋으면서도 이 차체 자체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닌데, 핸들링 느낌도 불필요한 핸들 조작이 좋다 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핸들링이 이루어집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다이나믹하게 운전하기에 핸들링 특성이 적합하진 않아요. 조금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핸들 조작을 할 때 약간의 스티어링 유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핸들링 조작, 차량의 방향 전환, 선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게 반응이 잘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좀 민첩하게 이렇게 핸들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핸들 반응이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감이 좀 있어요. 핸들 자체가 물리적으로 유격이 있는 게 아니라 차체 서스펜션의 반응이 한번 이렇게 눌렸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중 이동이 좀 늦어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운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좀 민첩하게 그런 핸들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둔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성격이나 이 차가 추구하는 목적성을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긴급 회피를 상정을 하고 한번 급핸들 조작도 한번 해봤어요. 차 없을 때 해봤는데 뭐 아주 민첩한 스포츠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좀 하체가 단단하고 핸들링이 아주 경쾌한 그런 차들 같은 그런 민첩한 거동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그런 차들은 하중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노면이 좀 마찰력이 떨어지는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차가 오히려 스피난다든가 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격이 있으면서도 핸들 조작이 되게 정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변수를 만나서 급하게 핸들 조작을 하더라도 차체 거동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차를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 회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이나믹하지는 않지만 거동에 큰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고 조작하기 쉽고, 그 다음에 회피 기동을 할 때 원하는 회피를 하는데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한계점으로 놓고 보면은 한계점이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회피 기동을 할 때 한계점까지 가서 조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계점 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회피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데, 아예 차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떤 적극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한계점이 높고 차의 하중 이동이 빨라서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다루기도 쉬우면서 기능적으로는 뭐 어떤 긴급 상황에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평균 이상의 성능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느낌도 굉장히 범프가 부드럽고요. 그리고 나서 또 턱을 넘고 나서 이 진동이 남아있는 느낌도 빨리 감쇄가 돼서 또 차체가 되게 안정을 빨리 찾고요. 속도를 좀 높였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반적인 저속 주행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잔진동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울렁거림,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은 다음에 느낌이 참 중요한데,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고 앞 타이어가 과속 방지턱을 밟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툭 치는 그런 진동, 충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넘은 다음에, 뒷바퀴가 또 완전히 넘은 다음에 내려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진이 남잖아요. 그 여진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빨리 노면 위에 차를 딱 안착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적고 스트레스도 적고 승차감도 좋고, 그 다음에 차의 거동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올렸을 때인데, 이제 고속 범프에서는 어떤 느낌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스포츠카가 아닌 이상 고속 범프에서의 안정성을 위주로 세팅하는 거는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실용 구간, 그러니까 저속이라든가 중속, 그 다음에 고속도로 크루징 정도의 속도에서의 거동 안정성이라든가 범프 처리라든가 댐핑,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고속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구간에서의 범프는 어떨지는, 뭐 롤제어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좀 더 높은 속도에서도 제가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갈 건데 생각보다 충격이 굉장히 적네요. 지금 정도 속도면은, 제가 지금 한 60km 넘는 속도로 달렸는데 전혀 감속 안 하고 그냥 밟아서 넘어갔거든요. 거의 충격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스트로크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진동은 약간 있어요. 덜컹 하는 진동은 있는데, 이 진동이 실내로 전달이 굉장히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고 나서 자세를 잡는 느낌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신속해요. 그러니까 탁 잡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쓱 하고 잡는데 되게 안정감이 좋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되게 차를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변속기가 없습니다. 감속기 하나로 그냥 1단 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속기만 적용이 되어 있고 변속을 하지 않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조용하고 다 좋은데, 약간 감성적으로 차를 운전한다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차가 나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오닉 9에는 VGS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변속 시스템인데, 요거를 제가 활성화를 하고 한번 타볼게요. 자, 일단 이제 드라이브 모드 메뉴에 들어가서 제가 VGS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계기판 우측에 마치 변속기가 있는 차처럼 RPM 표시가 나와요. 내연기관처럼. 이 차는 당연히 엔진이 없으니까 RPM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RPM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셀을 쭉 밟아서 가속을 하면은 변속을 합니다. 자, 지금 4단, 5단, 제가 악셀을 밟아서 킥다운을 걸면 4단으로 바뀌면서 RPM이 올라가고, 또 악셀을 떼어서 지금 6단으로 바뀌었죠. 네, 바뀌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사실 아이오닉 5N에서 처음 이제 적용되었던 그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변속 느낌이 납니다. 물론 아이오닉 5N처럼 변속할 때 팍팍 치는 느낌 이런 거는 없어요. 부드럽게 변속되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 아이오닉 9에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되게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기에 이제 가상 사운드까지 키게 되면은 더 실감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고객길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VGS를 켜놓은 상태에서 악셀 조작하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인딩 로드에서도 핸들링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금 노멀 모드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서 가속을 할 때 굉장히 경쾌하게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VGS를 켜놓으니까 변속할 때마다, 그러니까 RPM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겠죠. 변속할 때마다 그때마다 악셀 반응이라든가 가속 느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어를 위로 올려서 RPM이 낮을 때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악셀을 좀 더 밟아서 킥다운이 걸리면서 RPM이 올라가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 조금 더 가속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진짜 실제 차, 엔진차처럼 그렇게 운전 느낌이 전달이 돼서 이것도 재밌네요. 엔진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리막인데 지금 5단이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기어를 다운시켜서 4단 수동 조작도 되거든요. 3단 그럼 RPM이 올라가고, 2단 이런 식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진짜 자동차, 엔진 자동차에서 엔진 브레이크 거는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잘 만들었네요. 자, 제가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틀어놨거든요. 설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좀 더 소리가 더 잘 뚜렷하게 들리게 제가 그래서 다운 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엔진 소리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전기차 특유의 그런 모터 소리처럼 이렇게 나는데, 이게 RPM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실제 엔진차로 변속할 때 엔진 소리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하면 RPM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소리 볼륨이 바뀌고요. 변속을 하고 나서 RPM이 떨어지면 또 소리가 볼륨이 작아지고, 그래서 실제 엔진차처럼 이렇게 사운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엔진차 소리처럼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엔진차 느낌인데 소리 톤은 약간 전기차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모터 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약간 엔진차 느낌의 톤으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아이오닉 9에는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뒤에 사람이 탔을 때가 있고 안 탔을 때가 있잖아요. 뒤에 사람도 타고 짐도 많이 싣고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가 좀 주저앉겠죠. 그럴 때 차체 높이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셀프 레벨라이저에 의해서 차고를 최적치로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많이 타서 뒤에가 주저앉아서 약간 차의 거동이 불안정해진다든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좀 보기 안 좋다든가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주변에 차들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속도도 지금 40km 50km 정도 이 정도 달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고속도로에서 느꼈던 그런 풍절음 그런 것도 지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엄청 조용해요. 좀 귀가 먹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창문을 여니까 확실히 외부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더 귀가 먹먹하던 게 좀 없어졌어요. 좀 이런 느낌이고, 주행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주행풍, 그 다음에 옆차들 지나가는 소리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창문을 다시 닫으면 갑자기 확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지금 VGS에 연동되어 있는 가상 사운드, 그러니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 소리만 지금 나고요. 엄청 조용합니다. 자, 지금 VGS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VGS 기능을 쓰려면은 메뉴로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의 하위 메뉴에서 VGS 기능을 설정하거나 뭐 끄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즉각 내가 VGS를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근데 VGS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아이오닉 9의 핸들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별 모양 표시가 있잖아요. 요게 단축 버튼 기능인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뉴에 들어가서 버튼 메뉴에 들어가서 미리 여기다 VGS 기능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VGS 기능이 켜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VGS가 바로 꺼지죠.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VGS가 바로 켜지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단축 버튼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 버튼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을 해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갑니다. 제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운행을 했고, 도심 구간과 국도 구간에서는 도로 속도에 맞춰서 교통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여유있게 운전을 했는데 총 43km 구간을 달리는 동안 연비는 5.9km/kWh가 나왔어요. 굉장히 효율이 괜찮게 나왔죠. 자, 지금 주차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오닉 9은 차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360도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차량 주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증강현실 뷰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차를 할 때 직접 주차가 아니라 주차 보조 기능을 같이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길게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을 탐색하라고 나오고, 주차 공간 주변을 이렇게 주행을 하면 주차 공간을 탐색해서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자동 주차라는 게 이제 운전자가 타고 할 수도 있고 내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원격 전후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내려서 이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원격 전후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열에 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좌우 독립으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뭐 웨이브, 티빙 뭐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이디는 따로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앞에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할 때는 볼 수가 없어요. 화면이 차단이 되는데, 뒷자리 같은 경우는 주행할 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하면서 다 볼 수가 있고요. 후석 공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2.0 유니버셜 아일랜드 2.0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밀거나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센터 콘솔, 암레스트 콘솔도 이렇게 뒤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열 수 있고 뒤에서도 열 수 있어요. 양방향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가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걸 안마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마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드를 바꾸면 강도가 바뀌고,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허리 때려주고 진동 오고, 이거 진동 마사지라고 해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열로 한번 가볼게요. 3열로 가려면은 이게 지금 6인승 모델인데,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에 캡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복도처럼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로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동 리클라이닝으로 등받이를 좀 조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탔는데 약간 무릎 공간이 안 나와요. 무릎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2열 시트를 앞으로 좀 당겨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쪽 2열 시트, 조수석 뒤에 시트는 약간 뒤로 좀 밀려 있는 상태고, 운전석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 운전석 뒤쪽 2열 시트는 앞으로 조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타게 되면 네, 무릎 공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리클라이닝을 해서 뒤로 좀 등받이를 넘겨주면 비교적 뭐 꽉 차게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키가 186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정도 되는 체격을 가진 사람이 3열에 탈 일은 없겠죠. 보통 이제 저보다는 좀 체구가 작은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이 탄다고 가정을 하면 3열 공간 활용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키에서도 머리 헤드룸 공간은 충분합니다. 헤드룸 공간은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 이쪽은 컵홀더가 하나인데 여기는 작은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긴 컵홀더 하나인데 이쪽은 컵홀더가 두 개네요.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두 개가 돼 있고, 여기 보면 USB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0W 짜리입니다. 100W 짜리 고속 충전 단자가 양쪽으로 다 있고요. 여기도 이제 리클라이닝 버튼이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3열 공간 활용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탔을 때 기준으로 조금 좁은 느낌이 나는데, 저 정도 되는 체격의 사람이 탈 일은 없을 것 같죠? 제가 186에 84kg 정도 되니까 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저보다는 조금 체격이 작은 사람이 탄다 그러면은 3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빨간 줄을 당겨도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이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전동으로 원터치로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내리면 됩니다. 타기에도 공간이 충분할 것 같죠?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3열까지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안에 열면 히든 스페이스도 넉넉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원을 쓸 수 있는 250V, 최대 250V까지 쓸 수 있는 요 V12 단자도 있고, 여기 보면 3열하고 2열에 요 폴딩 버튼, 전동 폴딩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 자, 3열 먼저 해볼게요. 자동으로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접히고요. 이렇게 평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죠.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열까지 또 해볼게요. 이전에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 차들 보면은 상당히 좀 비싼 차들, 그런 차들에 주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오닉 9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2열까지. 자, 그러면 시트가 일단 뒤로 먼저 옵니다. 뒤로 다 당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등받이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앞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도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뒤로 다 온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탄화가 이루어졌고요. 다시 세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여기도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동시에 다 세워 볼게요. 동시에도 이렇게 됩니다. 다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는 전동이 아니라서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게 스포츠 모드를 쓰면 악셀도 민감해지고 핸들도 좀 묵직해지고, 그래서 주행감이 좀 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이 아이오닉 9에 적용되어 있는 VGS,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VGS 변속 로직도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변속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기 위해서 갈 때는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이제 주행을 할 건데,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자, VGS를 아까 제가 단축 버튼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죠. 눌러서 이렇게 VGS를 썼습니다. 자, 지금은 세게 밟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아까 노멀 모드에서 VGS랑 확실히 다른 점이 RPM을 좀 끌고 가요. 변속을 안 하고 내연기관차 스포츠 모드 쓴 것처럼 RPM을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0rpm인데도 변속이 안 돼요. 조금 더 눌러서 쭉 올려도 지금 2300, 2400까지 갔는데도 변속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RPM을 좀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변속 모드, 그러니까 일반 노멀 모드에서 VGS 쓴 것보다 굉장히 기어 단수를 낮은 상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타면서 제가 한번 느껴볼 건데,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달릴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리고 나서 제가 다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와인딩 코스가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 사륜구동 작동, 그러니까 듀얼 모터의 작동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는 악셀 감도가 조금 둔해지고요. 노멀 모드가 가장 이제 중간 정도 선형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는 조금 민감해지죠. 그리고 이 모터의 작동 패턴도 바뀌어요. 이제 에코 모드에서는 전륜에 있는 모터가 디스커넥트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대부분 작동을 안 하고 후륜 모터로만 대부분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일상주행 영역에서 보시면 그래프가 후륜 쪽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셀을 깊이 밟아도, 심지어 풀 악셀을 해도 전륜 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제가 차 없을 때 잠깐 풀 악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풀 악셀 했거든요. 자, 전륜으로 구동력이 안 가는 거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전륜 모터가 꺼져 있으니까 전륜으로 구동력이 안 가는 거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풀악셀. 그래도 안 갑니다. 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노멀 모드로 바꿔볼게요. 자,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노멀 모드에서는 보시면 약간 악셀 감도가 조금 더 에코 모드보다는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민감해졌고, 그 다음에 악셀을 이렇게 조작할 때 에코 모드보다는 조금 더 발진하는 느낌이 강해지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모터는 여전히 전륜으로는 잘 안 가고 대부분 후륜 쪽으로만 이제 모터가 동력이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가속을 빠르게 하거나 이러면 전륜으로 모터 구동력이 전달되는 거를 그래프로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번씩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도 사실 구동력의 대부분은 후륜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악셀을 좀 깊이 밟잖아요. 이제 풀악셀을 하면 전륜으로도 모터 동력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악셀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륜으로도 모터 구동력이 적극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이게 에코 모드하고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악셀이 훨씬 더 에코 모드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노멀 모드보다는 조금 더 민감해진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밟아도 전륜 모터에도 구동력이 바로바로 발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악셀을 띈 상태인데, 악셀을 다시 쭉 밟으면 자, 바로 즉각적으로 전륜에도 모터가 후륜처럼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조금만 밟아도 악셀을 많이 밟을 필요 없이 조금만 밟아도 전륜으로 구동력이 다 가기 때문에 당연히 풀악셀을 하면은 가장 발진 가속력이 빠릅니다. 민감하고, 그 다음에 반응도 빠르고 전륜 모터로 바로 동력이 가니까.
노멀 모드에서도 풀악셀을 해도 바로 전륜으로 최대 출력이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텀을 뒀다가 최대 출력이 가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밟자마자 바로 그냥 전륜으로 모터 동력이 최대로 다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발진 가속이나 순간 응답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빠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VGS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변속할 때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조금 더 이렇게 탁탁 바뀌는 느낌이 좀 나고요. 그렇다고 뭐 아이오닉 5N처럼 그렇게 꽝꽝 치는 건 아니고 변속하는구나 정도 느낌을 딱딱 줍니다. 약간 DCT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을 주고, 노멀 모드에서 VGS를 쓰면 굉장히 부드러운 자동 변속기 느낌이 좀 나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VGS가 작동이 안 돼요. 에코 모드에서는 VGS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은 이 드라이브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터레인 모드도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터레인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노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오토 모드 쓰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이 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스포츠 모드를 이용해서 좀 달려도 보고 와인딩도 해보고 고속에서 좀 이렇게 가속력도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악셀이 조금 더 민감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전륜 모터가 적극적으로 동력을 발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는 전륜 모터가 개입하는 빈도가 적거든요. 에코 모드는 거의 개입을 안 해요. 커넥티드 시스템, 디스커넥티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전륜 모터가 그냥 거의 꺼진 듯한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에서는 악셀을 어지간히 좀 깊이 밟아야 전륜 모터가 동력을 발휘합니다. 대부분 이제 후륜 모터 위주로 구동이 되고, 아주 깊이 밟으면 전륜 모터 작동이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전륜 모터가 바로바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발진 가속이나 응답성에서는 스포츠 모드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전륜 모터가 바로 즉각적으로 100%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가속력 자체도 빠르고 응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악셀 민감도도 바뀌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타려고 할 때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굉장히 이 차의 진짜 성능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주행할 때, 그러니까 컴포트하게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드러우면서 차체의 안정감이 되게 좋은 그런 되게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고 막 와인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체 자세가 잘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롤이 있고 스트로크도 허용을 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핸들링을 했을 때 그 핸들링을 차체가 잘 받아줍니다. 서스펜션이 뭐 댐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적절하게, 그러면서 또 승차감도 좋아요. 와인딩을 하는데도 승차감이 좋습니다. 근데 또 자세는 무너지지 않아요. 롤도 적정한 수준에서 잘 제어가 되고, 피치도 적정하게 제어가 되고, 급제동했다가 급가속했다 할 때 앞뒤로 넘어가는 그런 피치, 이런 것들도 잘 제어가 되고, 뭐 이렇게 전후 좌우로 흔들리는 요잉도 거의 없고요. 분명히 스트로크가 있긴 있어요. 롤도 있고. 근데 아주 뭐랄까 적절하게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기가 되게 쉬워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컴포트한 세팅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어지간하게 재밌게 막 다이나믹하게 탔을 때 차가 못 받아줘서 못하겠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면서 운전도 제법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어요. 다만 약간 컴포트한 세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재밌다거나 스릴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내연기관 차들이 기어 변속기가 있으니까 각 단수마다 악셀의 반응이라든가 토크감이라든가 가속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악셀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오닉 9에서 이 VGS를 사용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어요. 기어 단수마다 악셀의 반응이나 가속감,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의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니어하고 선형적으로 잘 세팅이 돼 있어서 진짜 내연기관차에 변속기 달려있는 차를 가지고 막 와인딩 하는 느낌이랑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VGS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자, 아까 전에 갈 때는 제가 노멀 모드를 이용해서 좀 컴포트하게 운전을 했더니 전비가 5.9가 나왔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돌아올 때는 스포츠 모드를 놓고 좀 달렸거든요. 좀 많이 달렸습니다.
최고속 가까이도 내보고 와인딩도 막 좀 다이나믹하게 해보고 좀 VGS 쓰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다운시프트도 하고 이러면서 달려봤는데, 그랬더니 지금 전비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5.3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게 효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